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고대 안암병원 정형내과 이수연 교수, 슬기 엄마와 함께 가족성 암, 유전성 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암이 있으면 내가 암 걸릴 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랑 비슷한 거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 이 보통 가족이 이제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암을 치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혹시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가족 중에 암이 있다고 하면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대개의 암은 유전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암이 걸리는 경우는 전체 암의 한 8%,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의 원인에 의해서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을 때 나도 그 암이 걸릴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네, 8% 정도니까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가족 중에 똑같은 혹은 비슷한 암이 2명에 걸렸다. 그러면 이들 간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 간에 관계가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하고 이들 간에 뭔가 그런 가족이고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네. 암 환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검사해야 됩니다. 그 검사라는 게 뭐 내시경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피로 네. 한 10cc 정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나는 현재 암이 아닌데 우리 엄마와 네. 우리 이모가 네. 2명이 다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나도 대장암에 걸릴 건가? 나도 혹시 유전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 대장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혹시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대장암에 걸렸는지를 먼저 확인하는데 그들의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봅니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8%.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렇게 유전성으로. 근데 만약에 나오면 엄마와 나는 직계관계이기 때문에 일촌 관계예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그 문제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네. 50%의 확률로 자손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엄마가 유전자가 있으면 나도 그 유전자가 있을 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나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그건 50%가 아니고요. 그 유전자별로 암이 생길 확률이 다른데 뭐 강한 유전자다. 그러면 한 7, 80%. 그게 안젤리나 졸리의 난소암이었는데 어떤 유전자는 아주 약해서 그 유전자가 있을 때 평생 내가 그 암에 걸릴 확률이 5%, 뭐 2%. 그래서 전체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경우도 있고 결국 어떤 유전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암이 걸리신 분들이 먼저 이것이 공통 유전자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옛날에. 그러면은 알 수 없죠. 모르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너무 불안하면 나 검사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2017년 3월부터 이런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이런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국가가 보험을 암 환자에 한해서는 50%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 또 일반인이 자기가 그냥 모두 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돼도 예를 들면 아무리 비싸도 한 150만 원 정도면 평범한 그런 유전성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한 50개에서 한 80개 정도를 포함한 유전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안 나오면 95% 마음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면 그냥 건강보험 관계없이 자기 네. 돈 내고 해볼 수 있다고요? 네네네. 슬기 엄마는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어요? 겁나니까. 나올까봐.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이게 이제 원래 환자들이 이렇게 오죠.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의사로서, 이러니까 검사를 해봅시다. 검사를 안 해봐도 되겠습니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누군가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50세 미만에 걸린 거예요. 젊은 암에 걸렸고, 그 다음에 직계에서 암에 걸렸는데 엄마, 아빠, 형제 아니면 내 자식이 걸렸는데 그 사람도 50세 미만에 젊은 나이에 걸렸다. 네. 이러면 이 환자에게 검사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한테 먼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아직 검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가족적으로 연관이 많아서 가족성 암인 건 명확한데 그게 정말 유전자 이상에 의한 타고 내려오는 유전자 이상인지 아닌지는 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인구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인구 집단과. 그런데 엄마와 이모가 했는데 엄마와 삼촌이 했는데 같은 유전자에 의해서 한 명은 위암이 생기고 한 명은 유방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같은 유전자인데도. 그런데 그게 나왔다 하면은 엄마가 나오면 나도 그 유전자 갖고 있을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합니다. 엄마는 암 환자라 보험이 되고요. 나는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돼요. 나도 150만 원 내고 하면 됩니다. 했더니 나도 나왔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근데 그 유전자가 A, B, C, D 중에 난 D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엄마도 D가 있고. 이 D라는 유전자는 굉장히 유전돼서 유전은 되는데 암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 그럼 너무 열심히 검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유전자별로 위암이 발생할 확률 5%,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10%. 네. 그럼 평범한 인구 집단에서는 2%, 1%인데 네. 나는 좀 더 높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개는 한 40살, 50살 때부터 뭔가 암 검진을 권유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나오면 너는 35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해라. 너는 20세부터 위 내시경을 해라. 라고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암이 아니지만 그 권고안에 따라 먼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정되기까지는 암을 진단받은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것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우리 가계가 내려오는 그 가계도를 다 그려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한 10년 지나서 같은 암이 외삼촌한테 생겼다. 그럼 그때 검사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들의 유전자 이상 그리고 그것이 나와의 관계를 찾다 보면 제가 이제 환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하셔서 해보면 정말 열에 한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대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력이 엄청 많은데도 유전자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한 전체 대장암 환자 20%는 가족력이 많은데도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가족이 많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암에 걸렸다면 내가 암을 진단받은 나이가 50세 미만 그 가족도 진단받은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네. 직계 1촌은 아닌데 2촌까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또 삼촌 네. 혹은 이렇게 보는데 조카만 해도 이제 삼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암의 분포, 진단받은 나이. 그래서 그게 젊을 때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 가족력을 따질 때 암에서 가족력을 따질 때 그 가족이라는 거는 3촌까지입니까? 1촌, 2촌, 3촌?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단계를 이제 영어로 first degree,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second degree. 그걸 촌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그럼 3촌은 우리 엄마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2번 넘어가면 세컨 디그리라고 유전 가계도에서는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계를 2번 넘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가족이다. 유전적 의미에서.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엄마하고 외할아버지나 엄마하고 외삼촌이나 똑같이 두 그렇죠. 단계니까. 네. 그럼 그렇게 이거는 봐야 되는 거죠. 우리로는 하나는 2촌이고 하나는 3촌인데. 네네, 우리 말로는 그런데 디그리로는, 가계도상 디그리로는 그렇게 보서 예를 들면 그 삼촌의 이제 자식이다. 그럼 우리 사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엄마, 외삼촌, 자식 하면은 서드 디그리 이렇게 거기는 고려하고요. 관계없고. 그래서 이제 암종별로 서드 디그리도 봐라 뭐 이런 암도 있지만 대개는 세컨 디그리로 해서 거기까지를 가족력에 그려야 하는 가족으로 가계도를 그렸을 때 대개는 2줄까지 를 가족이라고 하고 그쵸. 가끔 3줄까지도 네. 또 위로 2줄 올라가고 또 내가 만약에 나이를 먹었다면 밑으로 밑으로 2줄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가족성 암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또 유전암하고 유전성 암이라는 용어도 있고 가족성 암이라는 네. 것도 있던데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가족성 암은 정말 그냥 쉽게 비슷한 종류, 예를 들면 위암, 대장암 같이 소화기 암이 같은 가족 내에 많이 있다.
두 명 이상 있다. 그럼 그냥 가족성 암이라고 편하게 말했어요. 특별히 어떤 정의하지 않고. 네네네. 그랬을 때 전체 암에 가족성 암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주로 진료하는 대장암의 경우에도 우리 삼촌도 대장암이고 엄마도 대장암이고 외할머니도 대장암이고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나도 대장암이고 그러면은 벌써 세컨 디그리 안에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이건 유전암인가? 그렇죠. 라고 생각할 그렇게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되죠. 가족성 암인데 이게 유전에 의해서 모두 다 지금 대장암이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정말 알려져 있는 그런 유전성 암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유전성 암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확인하려면 엄마도 해봐야 되고 삼촌도 네, 해봐야 유전자 되는데 다 돌아가셨다. 네. 그래서 가족성 암인 건 맞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 유전자가 있는지는 다 해서 맞춰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사실은 실제 유전성 암의 비율은 전체 암의 한 8%라고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그렇게 가족에 많이 생겼는데 원인이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일 네, 수도 다 있는데 같이 그냥- 고기를 많이 먹고 다 같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각자 대장암이 생기는 확률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그게 더 환경적인 많은 거군요. 요인이. 네. 그럼 가족성 암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주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용어의 가족인데 그 가족 안에 그냥 암이 좀 복수로 여러 명이 네네네. 있으면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사가 가족 내에 암이 발생하면 불을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족 내에 암이 2명 이상 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하면 네. 유전성 암을 의심하고 유전성 암 검사를 하라고 암별로 이렇게 권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성 암의 일부가 유전성 암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가족이 아닌데도 어떤 유전성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 이상이 나한테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무도 가족 중에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만 나한테 출생의 비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암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에게 그 유전자가 있었을 텐데 암이 안 생겨서 모르고 있다가 나한테서 이제 발현이 된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가족이 많을 때 의심해서 검사하는 게 이제까지 최근 한 20, 30년 사이의 트렌드였다면 이 유전자 기법이 발전하면서 너무 예상치 않게 많은 유전자 이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런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유전성 암은 그러면 암을 일으키는 어떤 무시무시한 유전자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인데 네. 이게 유전되는 방식이 네. 무슨 우리 맨델 유전 네, 바로 그것입니다. 상염색체 우성, 우성 열성 상염석체. 성염색체 우성 열성 네. 하던 그 네. 생물 시간에 배운 네,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유전성암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전부 네, 상염색체 우성이라고요? 네. 암 유전자도 네, 우성이면은 그럼 엄마 아빠 중에 하나만 있어도 네, 나한테 내려올 확률이 50%인 거죠. 엄마가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 50%의 확률로 유전자가 네, 전이는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네네. 50%. 네, 그렇습니다. 되게 높은 거구나. 되게 높은 거죠. 그러면은 이 유전성 암이라는 게 암종별로도 예를 들면 위암, 폐암, 뭐 간암 뭐 이렇게 있으면 네. 이게 다 좀 다릅니다. 다르겠죠? 네, 예를 들면은 난소암이나 유방암은 이렇게 유전성 암을 가질 확률이 한 10% 가까이. 예를 들면 또 이스라엘에 아슈케나지 민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유전성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한 20%가 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8%라고 말하지만 암별로 다릅니다. 대장암은 한 4% 정도가 이런 유전성 암의 유전자를 가지고 생기는 암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이런 통계들이 좀 막 잡혀가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령 무슨 암에 걸렸다. 그리고 유전자가 있었다. 그러면 나한테 올 확률이 50%. 반반인데 네.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언제 걸려요? 그게 유전자가 A냐
센 유전자냐, B라고 하는 약한 유전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암들을 우리가 네. 하이 페넌트런스 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암은 살다 보면 내가 70살에 이 암에 걸릴 확률로 표현하거든요. 내가 그냥 살다가 70살에 같은 예를 들면 난소암이다라고 했을 때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75%다. 이렇게 통계를 잡습니다. 되게 70세가 이제 보통 네. 그 암에 걸리는 나이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인구에서는 그런 암에 걸릴 확률이 5%인데 나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0%가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75세에 뭐 70%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세가 되어도 안 걸릴 확률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35세나 40세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알게 되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부담도스럽고. 모르는 게 약 뭐 이런 말도 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거의 모든 암이 조기 진단을 조기 발견하게 되면 그 예후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효도 선물로 건강검진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병원을 이용하는데 이런 많이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특정 유전자가 어떤 암을 일으킬 확률이 대략 몇 %라고 하는 어떤 좀 거친 통계지만 그 통계에 입각해서 언제부터 어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지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조그만 폴립, 네. 용종이 발견되면 그 용종을 제거하면 암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하면 암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절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도 있고요. 좀 과격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주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 유방암이 생겼다. 그러면 오른쪽 유방에 암이 생길 확률이 70세 70%다. 이제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 유방암 치료할 때 수술할 때 여기 같이 해버립니다. 보형물 넣으면 되고 이것도 다 보험이 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예방하는 수술 또 이 유전자가 난소암도 일으키는 유전자다 하면은 여자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면 폐경이 오니까 난소의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복강경으로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미리 해버리면 70세가 되어서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에 따라 네. 예방적 수술 또 예방적 검사 이런 프로그램을 점점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해서 눈을 닫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유전자가 우리 20살 된 우리 아들한테 만약에 있다. 네. 걔한테도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아들은 절대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전자에 취약하니까 이상해. 그리고 20살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예를 들면 하라고 해서 폴립이 용종이 금방 있으면? 암이 돼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권고하기 때문에 좀 성가시죠. 인생 성가시고 복잡하지만 너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암이 생겨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가족성 용종 증후군이라고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용종이 100개가 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그런 사람들은 놔두면 암이 될 확률이 100%거든요. 그래서 가족성 용종 증후군은 암이 아니어도 국가가 다 검사도 보험으로 암처럼 지원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자 이런 컨셉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된 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왜 검사를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유전자 검사요? 그러니까 그게 임상적으로 이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족 중에 누가 있다거나 내가 암에 걸렸다거나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있고 그런 어떤 환경이 됐을 때 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그 비용 효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난 너무 불안하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왔을 때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설명드리고 굳이 해봐야 되냐 안 해봐야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는 그냥 불안해서 했는데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때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이건 암이 발견되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30대 중반의 남자인데 검사를 했어. 근데 우연히 나와버린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근데 결혼 예정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결혼할 사람한테 내 유전자에 대해서도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결혼하면 또 애를 낳아야 되거든. 그쵸. 애를 안 낳기로 결정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애를 낳기로 했으면 그 애도 50%의 또 위험 요인을 갖게 되니까 이게 암을 진단받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아까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개인 정보에서 아주 중요한 개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차트도 사실은 좀 숨겨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게 보험 같은 거 들 때 이게 노출되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매우 다운되고 심지어 암 환자들에게는 비용 지원까지 되면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좀 이슈들이 생겨서 이 모든 걸 다 설명해서 환자가 그 의미를 사회적인 의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다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겠다라고 할 때 검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경 한번 해보듯이 한번 하고 정상이네, 아 여기 염증이 있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다. 네. 비용도 비용이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암 유전자 검사라고 보통 부르면 되나요? 유전성 암 검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유전성 암 검사. 네, 네. 근데 그거를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 검사를 하는 거다. 근데 대개는 요즘에는 기관마다 근데 다른데 피 한 방울 뽑아서 하는 거란 네, 말이죠? 피를 뽑을 수도 있고요. 여기 점막, 음. 머리카락. 그래서 왜냐면 이건 물려 내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디든 검사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 피를 할 때 잘 되니까. 그리고 오늘 검사 하나, 1년 뒤에 하나, 내가 암이 걸린 다음에 하나, 암이 똑같아요. 있을 때 하나, 이거는 그냥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언제 검사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검사는 받아봐야 네가 그 암에 걸릴 확률이 어떻게 더 높다. 네. 보통 사람보다 10배다, 100배다 뭐 이거만 알려주니까 걱정만 하고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유전자를 가령 이제 아예 제거하는 네. 뭐 그런 기술까지 생기면은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제 특정 유전성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배아, 즉 여자이면 남자, 남자이면 정자 해서 그런 유전자를 한 명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수정란을 만들고 체외에서 수정란을 분화시키면 이제 세포가 2개, 4개, 8개 될 때 16배아가 됐을 때 유전자를 디텍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이제 유전성 암 유전자가 제거된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을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임신해서 출산하면 이제 그런 유전자 이상이 없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 미국에서는 현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전성 암, 가족성 암 뭐가 다른지 같은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네. 판도라의 그래서 이게 상자. 불과 이제 이 검사법이 보험된 게 2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나왔을 때 많은 사람이 당황하고 그래서 저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별로 적절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가족들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이런 유전자 검사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나온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낮춰서 한 20-30만 원에 혹은 장기적으로는 이건 엄청난 국가의 예산이나 자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검사도 사실은 보험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가족들도 좀 비교적 싼 가격으로 검사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코호트를 만들고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적절한 검사 너무 과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자들에게 이게 불안의 요인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살아나간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끝으로 여쭤보면 친가 쪽에 네. 엄마부터 시작해서 아빠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암 환자가 네. 없어. 외가 쪽에도 엄마부터 뭐 외할머니, 외삼촌, 뭐 외할아버지 아무도 암 환자가 네.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예전에는 막 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인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놈의 유전자 검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그냥 어쩌다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통상적으로 권고하는 환자가 아니거든요. 하기에는 너무 비싼 검사를 왜 해야 되냐. 근데도 어떤 경우에 나아버립니다. 아무도 유전자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적절하냐. 그다음에 이런 암들은 좀 나이가 젊을 때 많이 발생하는데 어쩌다가 무슨 일인지 80세 할머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밑으로 가족이 엄청 많잖아요. 갑자기 모두 그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되고 그냥 먼 친척이라서 이 사람은 유방암, 이 사람은 위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에서 해당 유전자가 나오면 모든 친척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병원에 오십니다. 모두 피를 뽑고 검사해야 되는 이런 좀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인 일도 생겨서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대에 도래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됐는데 눈 감고 살 수는 없다. 그게 우리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JYP 막살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네.